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소아정형외과의 치료논리 두 번째 시간으로 소아에서 가장 흔한 골절 중에 하나인 디스탈 휴메러스의 수프라콘딜라 프랙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오승탁 선생님이 하실 예정입니다. 오승탁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소아 상지 골절 중 수프라콘딜라 프랙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수프라콘딜라 프랙처는 소아 팔꿈치 골절 중 가장 흔한 골절입니다. 5, 6세경 호바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상 기전에 따라서 익스텐션 타입과 플렉션 타입으로 나뉘고 푸시 인저리에 의한 익스텐션 타입이 96%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수프라콘딜라 프랙처는 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CRP 후 캐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수프라콘딜라 프랙처를 이와 같이 치료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진은 1929년 수프라콘딜라 프랙처의 치료 방법에 대한 논문이고 당시로서는 전이가 있는 골절에서도 리덕션 후 캐스트를 이용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했습니다. 당시 치료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리덕션할 것인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1930년대가 되자 수프라콘딜라 프랙처를 보존적으로 치료했을 때의 경과, 합병증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대개 4번 자세에서 하이퍼플렉션하여 캐스트를 했고 7번과 같은 큐비투스 바루스, 그리고 드물게는 9번과 같은 발구스 디포미티도 있었고 10번은 이제 메디안 너브 인저리를 나타내는 그림이고 11번은 볼크만스 이스케믹 컨트랙처, 그리고 마이오사이티스 오시피칸스, 그리고 보존적 치료했을 때 극복하기 어려운 합병증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프라콘딜라 프랙처는 메타피지얼 프랙처이지만 프록시말 휴메러스나 디스탈 라디우스보다 그로우스 포텐셜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능력의 제한으로 보존적인 치료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수술 기법이 발달하면서 1940, 50년대에는 수술적 치료 방법과 그 성과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가트란드는 1959년 당시의 논의들을 종합해서 수프라콘딜라 프랙처의 3파트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전이가 거의 없는 경우가 타입 1, 전이가 있지만 콜텍스가 유지되고 있어서 리덕션이 용이한 경우가 타입 2, 그리고 콜텍스의 연속성이 없고 불안정한 골절을 타입 3로 분류했습니다. 치료 방법과 분류 체제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분류 체계였습니다. 타입 1의 경우는 전이가 없어서 엑스레이상 골절의 소견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이제 수상 직후의 팻패드 사인이나 경과 관찰 시의 캘루스 포메이션을 통해서 골절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캐스트를 해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팻패드 사인이란 이제 골절로 인해서 헤말스로시스가 생기면서 관절낭을 둘러싼 팻이 이동해서 레디오 루센트한 음영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앞부분에 이게 생겼을 경우에는 특히 도체 모양과 닮아서 세일 사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타입 2의 경우 디스탈 프래그먼트가 포스테리어로 전이가 되지만 콜텍스의 연속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인텍트한 포스테리어 페리오스티움을 레버로 삼아서 리덕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리덕션 후에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풀 플렉션 포지션으로 캐스트를 시행했었고 현재는 수술 기법이 발달해서 CRP 후 캐스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풀 플렉션 캐스트를 했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문제가 컴파트먼트 신드롬입니다. 바타글리아는 90도 이상의 플렉션 포지션에서 구애갑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증명했고 따라서 현재는 타입 2에서도 대부분 CRP 후 90도 각도에서 캐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입 3 프랙처는 디스탈 프래그먼트가 완전 전이되어 콜텍스의 연속성이 없어진 경우를 뜻하고 수술장에서는 CRP 후 캐스트가 필요한 케이스들입니다. 가트란드 시스템이 탁월한 부분이 있지만 가트란드가 혼자서 이 분류 체계를 모두 완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트란드 시스템을 토대로 수프라콘딜라 프랙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윌킨스의 연구입니다. 윌킨스는 가트란 타입 3가 골편의 전이 방향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성질의 그룹으로 나뉜다고 발표했습니다. 디스탈 프래그먼트가 포스테로 메디알로 전이되는 경우가 더 흔하고
이것은 리덕션하기 위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포암을 프로네이션을 해야 하고 라디알 너브 인저리를 동반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디스탈 프래그먼트가 포스테로 라테랄로 전이되는 경우는 그보다는 더 드물지만 리덕션 시에는 서로 반대로 해야 하고 프록시멀 프래그먼트의 비크가 안테로 메디알로 향하기 때문에 이제 메디안 너브나 브라켈 아테리의 손상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디스탈 프래그먼트가 포스테로 메디알로 치우쳤을 경우에 프록시멀 프래그먼트의 비크는 라테랄로 향하기 때문에 라디알 너브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리덕션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지탈 플레인 상에서는 엘보를 플렉션해서 뒤로 젖혀진 프래그먼트를 데려와야 할 것이고 코로나 플레인에서는 인텍트한 메디알 페리오스팀을 레버로 삼아서 발구스 포스를 줘서 라테랄 리덕션해야 할 것입니다. 케이스와 무식도로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6살 남아이고 엑스레이상 완전 전이된 카트란 타입 3의 수프라콘딜라 프랙처입니다. 디스탈 프래그먼트는 포스테로 메디알로 디스플레이스 되어 있고 셀셀 플레인에서는 뒤로 넘어가 있는 디스탈 프래그먼트를 플렉션해서 교정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 코로나 플레인에서는 메디알 포션을 힌지로 해서 라테랄 리덕션 해야 하기 때문에 발구스 포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엘보를 플렉션한 상태에서 발구스 포스를 주기 때문에 포아암을 돌리면 프로네이션 자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장에서 이와 같이 플렉션하고 프로네이션에서 리덕션 했고 CR 피닝하고 캐스트에서 고정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디스탈 프래그먼트가 포스테로 라테랄로 디스플레이스 돼 있으면 리덕션 시에는 반대로 포암을 수피네이션해서 바루스 포스를 줘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프록시말 포션의 비크가 안테로 메디얼을 향하면서 메디안 너브나 브라켈 아테리의 손상이 동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스프라콘딜라 프랙처에서 가장 흔한 신경 손상은 메디안 너브의 인저리가 아니고 그것의 브랜치인 이제 AIN, 즉 안테리어 인터오시우스 너브입니다. AIN은 포어암의 어퍼 3분의 1 포션에서 분지가 되는데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증명한 연구가 있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스프라콘딜라 프랙처가 발생하는 부위는 AIN이 분지하기 전이지만 AIN은 디스탈 휴메러스에서 이미 분지할 준비를 하면서 메디안 너브의 포스테로 메디알 포션의 파시클 형태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록시멀 포션이 안테리어 메디알로 트랜슬레이션 될 때 인저리를 받기 쉬운 해부학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IN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OK 사인이 컴프로미스 돼서 나타나게 되는데 뉴럴러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킨스 외에도 무바락과 다비지는 메디알 컬럼에 손상이 있으면 디스플레이스가 아주 미미한 타입 1 프랙처이더라도 향후 심각한 바루스 디포미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레이트는 가틀란드 타입 3 환자들에 대해서 수술장에서 클로스 리덕션을 시도할 시에 디스탈 프래그먼트가 멀티디렉셔널하게 언스테이블한 그룹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페리오스티움이 앞뒤 모두에서 손상되었기 때문으로 지목하면서 그 그룹을 타입 4로 부를 것을 제안했습니다. 레이트가 2006년 논문에 실었던 케이스이고 이렇게 보면 타입 3 포스테로 라테랄 디스플레이스로 보이지만 수술장에서 리덕션을 시도했을 때 플렉션을 했든 익스텐션을 했을 때든 이제 힌지가 될 만한 페리오스팀이 없어서 매우 언스테이블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리덕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3핀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행했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가트란드 분류 체계는 이런 연구와 토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타입 1은 전이가 미미해서 안테리어 휴메럴 라인이 캐피털룸을 지날 것이고 골절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팻패드 사인 같은 간접적인 사인을 통해서 골절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타입 2는 포스테리어 콜텍스를 유지한 채로 골절편이 전이되어 있는 경우이고 타입 3는 완전 전이된 골절로 디스탈 프래그먼트의 방향이 포스테로 메디알이냐 포스테로 라테랄이냐에 따라서 상이한 성질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 3 골절에 대해서 수술장에서 클로스 리덕션을 시행할 시에
레버로 사용할 페리오스튬이 모두 손상이 되어 있어서 멀티디렉셔널한 인스타빌리티가 나타날 때를 타입 4로 부르게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프라콘딜러 프랙처와 관련된 합병증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트먼트 신드롬의 가능성이 있어서 케이스를 고정할 때는 플렉션을 과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 있고, 골절의 타입과 관련해서 뉴로바스큘러 인저리가 있지 않은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디셀 프래그먼트가 포스테로 라테랄로 디스플레이스 되었을 때는 프록시말은 안테리오 메디알로 가서 AIN이나 브라키알 너브, 브라키알 아테리 인저리, 그리고 디셀 프래그먼트가 포스테로 메디알로 갔을 경우에는 이제 라디알 너브의 인저리, 플렉션 타입의 경우 디셀 프래그먼트가 뒤로 빠지면서 얼나 너브의 손상이 동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는 이제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소아가 보다 따라하기 쉬운 명확한 사인을 통해서 뉴럴로지를 확인하는 것이 유용하겠고, V자는 인터오시스 머슬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서 얼나 너브의 인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썸업 사인을 통해서 라디알 너브의 인저리, 그리고 핸드 그립을 통해서 메디안 너브의 인저리를 확인할 수 있겠고, OK 사인을 통해서 메디안 너브의 브랜치인 AIN의 손상을 감별할 수 있겠습니다. 안테리어 퍼커스 사인은 이제 합병증이라기보다는 사실 수프라콘딜러 프랙처 환자의 신체 검진상 나타날 수 있는 사인 중에 하나이고, 프록시말 포션이 전이되면서 비크가 브라키알리스 머슬을 뚫고 피부를 물어서 주름이 생기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신체 검진상 이러한 소견이 나타난다면 이제 밀킹 매뉴버, 그러니까 짜주는 방법을 사용해서 낀 골편을 빼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큐비투스 바루스는 수프라콘딜러 프랙처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변형 중에서 가장 흔한 타입이니까 보호자에게 반드시 설명할 필요가 있겠고, 이제 뭐 디셀 프래그먼트가 바루스 틸팅이 되거나 라테랄 콘다일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자라거나 트로클리아에서 오스티오 네크로시스가 생기면서 나타날 수가 있고, 이제 개머리판에서 꺾이는 총의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건스닥 디포미타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과 관찰하면서 우선은 지켜볼 수가 있겠고, 바루스가 과할 경우에는 클로즈 배치 오스티오토미를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수프라콘딜라 프랙처 이후 바루스 디포미티가 생겼던 케이스이고, 이제 클로즈 배치 오스티오토미 시행해서 이와 같이 치료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수프라콘딜라 프랙처의 내용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질문이랑 교수님 코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를 아주 정리를 잘하고 발표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까 가틀란트 타입을 한번 봐볼까요? 1, 2, 3, 4. 그래서 이게 프랙처는 사실 뭐 어떻게든 부러질 수가 있겠죠. 어떻게든 부러질 수가 있지만 아나토미나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따라서 프랙처가 어떤 많이 생기는 패턴이 있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드물게 생기는 그런 패턴도 생길 수가 있겠죠. 전혀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그냥 많은 종류가 이렇게 생긴다 하면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프랙처라는 현상은 있는 거고 그거를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모자라는 부분도 나중에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추가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 히스토리를 조금 알아야 돼. 왜 이렇게 프랙처 클래시피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이게 아직도 완벽한 건 왜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여기서 여기 많이 이제 오승태 선생님하고 나하고 또 디스커션도 했지만 이제 플렉션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플렉션 타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타입 4죠. 타입 4죠. 대개는 우리가 아웃스트레치드 핸드 해가지고 익스텐전 타입으로 부러지게 되는데 어떤 1, 2, 3로 봤을 때 1, 2, 3의 모든 거는 다 포스테리어 페리오스테움이 인텍트 하다는 전제하에 1, 2, 3가 되는 거예요.
근데 포스테리어 페리스템이 인텍트 하지 않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프래그먼트가. 그리고 우리가 딱 맞춰서 포스테리어 콜텍스를 폴크롬으로 해서 리덕션 할 수가 없겠죠. 그런 타입이 처음에 볼 때 처음부터 앞으로 이렇게 홀라당 나와 있으면 플렉션 타입이라고 그냥 엑스레이에서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처음엔 맞아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수술자에서 봤더니 이게 앞뒤로 언스테이블하게 움직인다. 그럼 뭐 그것도 결국 이제 똑같은 현상을 다르게 본 것 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언스테이블 프랙처다라고 얘기하고 타입4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건 플렉션 타입이다 얘기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같은 얘기죠. 포스테리어 페리오스테움이 인텍트하지 않으면 언스테이블하고 좀 더 그 고정이 좀 힘들다. 리덕션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저기 마지막에 좀 봐볼까요? 저기 그 우리 뉴럴로직 테스트 하는 거. 뉴럴로직 테스트에 이제 안테리어 인티오스 너브의 오케이 사인을 한번 오 선생님이 설명을 다시 해주실래요? 왜 이렇게 되는지. 오케이 사인이 뭔지? 네, 오케이 사인은 이제 안테리어 인터오시우스 머슬이 이너베이션 하는 그룹은 사실은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이제 프로네이터 쿼드라투스가 있고, 그리고 FPL, 그리고 FDL을 이너베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이 인설션 하는 부위가 디스탈 팔랑스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DIP를 플렉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것이 이제 신경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DIP를 제대로 플렉션 할 수가 없어서 이제 OK를 OK로 하지 못하고 DIP가 익스텐션 된 상태에서 이제 OK 사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생겼을 때 이제 AIN이 손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AIN 안테리어 인터오시우스 너브는 메디안 너브의 브랜치인데 이게 퓨어 모터 너브고요. 이게 어 그 포함에서는 이노베이션 하는 게 이제 세 개가 있는데 그래 플렉서 폴리시스 롱거스 그리고 프로네이터 쿼드라투스 그리고 플렉서 디지토르 프로폰더스 이게 FDP라고 하죠. FDL이라고 안 하고 되게 네, FDP라고 합니다. 그게 레디알 쪽 해프입니다. 그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뭐냐 하면 엄지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에 DIP 조인트의 플렉션이에요.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어, 그 안테리어 인터오스 너브의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OK를 해보라면 동그랗게 안 되는 거지. 만약 AIN이 폴시가 생기면 플렉서가 슈퍼피셜리스가 남아 있으니까 메타카팔 조인트 MCP 조인트에서는 플렉션이 되는데 그리고 PIP에는 플렉션이 되는데 DIP에서는 플렉션이 안 돼, 익스텐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OK를 하면서 O를 만들려고 하는데 O가 동그랗게 안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DIP가 익스텐전 된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 사인 자체가 왜 어떤 너브에 왜 어떤 머슬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응급실에서 노팅을 할 때 뭐 SCM 인텍트 이거는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아에서 물론 성인에서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소아에서는 꼭 이거를 할 때 디스크라이브 할 때 오케이 사인이 된다 안 된다. 그립이 된다 안 된다. 썸업이 된다 안 된다. 피스 사인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알 수 있죠. 아이가 뭐 한 서너 살인데 한 오 해봐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잘 못 알아들어서 못하 아파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든 우리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이나 뭐 뉴럴로기 이그제미네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환경에서 언컨트롤러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자체를 그대로 디스크라이브를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한번 질문 있으세요?
자,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스프라콘델 프랙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오스터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